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침대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아니라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좀 읽고 느낀 점은 뭐냐면 이 회사는 굳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재무 구조가 너무 좋고 거의 무차입 경영일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재무제표를 분석하실 필요성은 없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침대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로 판매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찰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보고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뭐냐면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다.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 뭐 재무 제표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역사라고 했어요. 회사에. 역사에는 또 무엇이 중요하다? 역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역사가 에 해당되는 그 대주주거든요. 대주주의 뭐 회계 담당자가 재무제표를 만들지만은 그러한 어떤 의도가 가장 반영이 되는 것은 대주주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가 변동될 수도 있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특수관계 회사들 이렇게 딱 살펴보면 어떤 에이스 침대가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 개인 회사들이 몇 개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또 이제 뭐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어떤 친척들이 만든 회사들도 몇 개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맘만 먹으면 영업이익률도 좀 상당히 변동성 있게 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의 의도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배당 그러한 부분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한 회사들 과거에는 액면 분할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호재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어떻게 본 게 액면 분할하는 회사들마다 다 주가가 좀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좀 주식을 파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액면 분할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유통주식 수를 늘리려고 자기 주식을 어떻게 보면 그냥 높은 가격에 팔면서 주가는 좀 정체가 되는 좀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시장 상황이 또 겹쳤죠. 겹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차피 다른 회사 액면 분할한 회사들 보면 주가가 정체가 돼 있는데 그냥 이 상황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면 분할, 미리 액면 분할을 한 회사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먼저 한번 관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손익계산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2017년도 6월과 2018년도 6월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적 이건 6개월치죠. 이 3개월은 4월에서 6월까지 2, 4분기치예요. 2, 4분기치. 이건 2, 4분기. 이건 6개월치. 자, 6개월치도 플러스 됐죠. 여기서부터 플러스 됐어요. 그 다음에 2, 4분기치도 훨씬 증가했죠. 80억 정도 증가했고 6개월치는 2, 4분기 전년 대비 2, 4분기는 73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증가했어요. 누적 빼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6개월치 누적도 증가했고 2, 4분기도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 2, 4분기 영업이익률 보면 20%가 넘죠. 지금 20%가 넘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엄청난 회사죠. 엄청난 회사예요. 대주주 지분율만 좀 너무 높지만 않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투자 대상 회사가 될 회사인데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또 쉽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이런 부분들 증가했고 이 부분도 증가했어요. 예, 단기 순이익도.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단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뭐예요? 재무제표 자체가 재무상태표 자체가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손익계산서는 뭐야 그 리셋 즉 한 해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재무상태표는 계속 누적의 어떤 누적의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누적이다. 그래서 누적된 게 3,856억이다. 그래서 자본총계가 4,030억이에요. 부채는 뭐예요? 3,359억이에요. 여기 보면 부채를 보면 그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없어요. 차입금이 없죠. 차입금이 뭐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이 없죠.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없이 그냥 이런 부채들 밖에 없어요. 뭐 거의 무차입 경영이죠. 예. 자,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재산 상태. 그래서 안정적이냐? 재무상태표는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무게의 개념이 무게가 얼마에 나가냐.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막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 자, 그래서 어때요? 현금은 좀 많이 감소했죠. 매출 채권은 39억이 증가했어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39억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한 80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30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2, 4분기 때 매출이 한 80억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했으면 이 안에는 매출에는 어음 보통 많이 발행하거든요. 어음을 이 회사는 어음을 발행하고 물론 이제 그 대리점 서울에 있는 대리점에는 주마다 현금 결제를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리점 어음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출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음 발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음은 매출 채권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어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유형자산도 14억 정도 설비 투자를 했고 이제 뭐 감가상각가 하면 이보다 더 많겠죠. 감가상각비랑 14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감가상각으로 줄어진 거 하면 더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한 20억 정도. 자, 매각 예정자산은 이건 뭐냐면 그 중국법인이 있어요. 중국법인 지금 청산 중이에요. 청산 중인. 그래서 청산 중이에요. 원래 연결로 잡혔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매각 예정자산으로 돌리면서 이 회사는 연결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아마 이 회사 때 매출에 대해서는 이만큼 이 회사만큼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익은 이게 적자기 때문에 좀 이익률은 좋아질. 예, 그래서 어떤 수익성은 개선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부채 보면 유동자산 보면 678억, 유동부채 보면 264억 어때요? 유동비율 좋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빼더라도 한 400억 정도 되죠? 264억이니까 당좌 비율도 아주 좋아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뺀 게 당좌자산이라고 했죠. 자, 뭐 당연히 뭐 매출이 증가하면 또 매입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매입 채무도 증가하고, 예. 그 다음에 미지급법 인세 많이 지급했죠. 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급했으니까 기타 유동부채도 좀 많이 지급을 했죠. 그렇죠. 이만큼 줄어든 거고 현금이.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요. 많이 늘어났죠. 123억이니까 지금 98억에서 좀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유용자산 한 200억 정도 투자했어요. 설비 투자.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배당금이 한 63억 지급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유형자산 투자한 것, 배당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말 현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그걸 볼게요. 매출 관찰한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회사는 한 2012년부터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20%예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 지금 계속. 이때 아마 언론에서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무슨 수직 계열화된 회사가 제조회사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받아서 영업이익률 20%나 나냐 막 이렇게 그때 언론에서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다시 좀 늘어났죠. 예, 다시 또 정체되고 한 이 정도 하다가 2017년도에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제 많이 증가했죠. 지금 18.6까지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제 뭐 매출도 줄어들었고 예, 늘어났다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이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곱하기 하면 이것도 뭐 거의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중국 법인 연결 법인 있죠. 중국 법인 자체가 뭐예요? 지금 청산 중에 있으니까 이 매출까지 하면 늘어난 거죠. 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 자체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예, 늘어나고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요. 회사가 어떤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애매해요. 애매하고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아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고 대신에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한 영업이익률 자체도 변동성이 좀 있어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변동성이 있고 또 이제 개인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척이 만든 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킹코일 뭐 침대도 있는 거 보니까 뭐 그것도 윤석규인가 뭐 윤씨들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즉 시몬스는 또 이제 뭐 그 동생 회사고 그다음에 뭐 썰타 침대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썰타 침대 거기다가 뭐 킹코일 침대인가 또 그것도 있더라고. 근데 뭐 에이스 침대하고는 뭐 지분 관계가 없어요. 전혀. 킹코일 침대 대표는 뭐 윤석규인가 근데 또 뭐 이게 뭐 친척인지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저도 이제 모르고 그다음에 또 대주주가 뭐 그 보유한 회사들 개인 회사들도 몇 개 있고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영업이익률은 변동성이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 변동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뭐 거의 무차입 경영,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꾸준하게 뭐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 매출 추이 보면 지금 2018년도 6월달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23%예요. 예, 거의 뭐 이거 뭐 만약 이 추이대로만 영업이익률이 23% 이렇게 계속 유지만 한다면 뭐 지금이라도 투자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뭐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다시 또 뭐 그 원재료 지금 매트리스 이 부분을 이제 대주주 그 개인 회사로부터 매입을 한다면 이 단가를 높여가지고 이 영업이익률 낮출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또 언론에서 뭐 야 무슨 제조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서 이렇게 침대 가격이 높냐 막 하면서 막 때릴 수가 있잖아요. 침대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마진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좀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중국 회사가 청산 중에 있으면서 좀 적자 회사를 정리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출도 보면 그 중국 회사 연결 대상이 제외하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대진 침대 그 라돈 그 검출된 거 그것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관찰 항목은 다음에 다 보고 나서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 회사 자체는 재무제표를 굳이 안 보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연결 제외하는 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청산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법인 2017년도 9월 8일부터 예,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예, 이거 중국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탈리아 본점의 노트 페우 그러니까 이쪽이 뭐냐면 어, 해외로 해외 진출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 진출이 쉽지는 않고 자 국내에서 놀아야 되는데 국내 침대 회사가 지금 많잖아요. 계속 많아지면 많아지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계속 생겨나고 있고 뭐 기존에 있는 뭐 대기업 업체들도 관련된 업체들도 뭐 계속 또 침대 가구 만드는 회사들도 침대까지도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한정된 부분에서 계속 나눠 먹어야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제 좀 뭔가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것은 기술이 좀 틀리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물론 우리나라 침대 시장에 또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자들은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우리가 이제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은 게 서로 체형이 틀리잖아요.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침대라는 게 좀 체형이 틀리면 잠자는데 이게 좀 허리도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형에 맞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에이스 침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선호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침대 회사가 오더라도 또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또 해외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이제 신용등급 AA 마이너 네. 딱 보시면 여기 보면 예, 발행 주식 수가 190, 자기 주식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여기서 얼마큼 처분했냐면 33만 이거에서 잠깐만요. 지금 30만 3,611주에서 13만 주를 처분했어요. 13만 주를.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17만 3,611주예요. 그래서 13만 주를 처분했다는 거. 13만 주. 13만 주를 처분했다는 거. 13만 주 처분. 왜냐하면 유통지익 수를 늘리려고. 자, 처분 이익이 한 135억이죠. 135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135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가요. 자본잉여금. 자본으로 가요. 단기 순이익으로 가면 뭐 이익이 엄청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건 자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부채 비율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 재무 구조는 개선될 거예요. 이 회사는 뭐 재무 구조 자체가 뭐 차입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은 더 낮아지고 지금보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분할을 했어요.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분할을. 자, 그럼 이게 거의 1,000원으로 5,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분할을 했고 그러면 뭐예요? 221만 8천 주가 곱하기 5 하면 이게 되죠. 1,100. 예, 그래서 지금 유통 주식수가 1,109만 주. 1,109만 주예요. 자, 지금 1,109만 주가 됐어요. 1,109만 주. 1,109만 주. 이렇게 됐고 이게 뭐야 아까 10 얼마 처분했어요? 13만 주 처분했다고 했죠. 13만 주 처분 완료. 처분 완료. 그다음에 예, 배당은 예, 3,300 예, 3,300 예, 배당은 3,300 제가 잘못 여기 적었나 봐요. 잠깐만요. 3,300 잘못 적었네요. 여기 지금 제가 뭘 보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배당금은 주당 배당금은 예, 지금 틀려요. 3,300이라는 거. 예, 그건가 보네요. 지금 3,300. 근데 5로 나누니까 예, 지금 5로 예, 5로 나누니까 5, 6, 30, 5, 6, 30, 예, 5, 6, 30, 5, 6, 30, 예, 맞네요. 이게 지금 주식 분할되면서 5로 나누니까 660으로 적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662. 그래서 3,3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 분할 전, 주식 분할 후에는 660이 맞죠. 자,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예, 매출도 많이 증가했죠. 이게 침대가 거의 92% 차지해요. 좀 늘어나죠. 더 예, 가구는 줄어들고 매출이 그렇죠. 침대는 늘어나고 가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 쪽은 없어지고 그렇죠. 매출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내만. 그리고 좀 기술력은 좋아요. 이 회사가 읽어보시면 기술력은 좋고 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제품 현황 보면 이게 92% 침대 예, 좀 가격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내수 보면 수출은 어때요? 수출은 거의 뭐 이렇게 보면 좀 떨어지죠. 예, 떨어졌는데 매수는 거의 증가하고 있죠. 예, 계속 가격이 뛰고 있고 고가 침대를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이쪽 원단류가 좀 많이 차지하고 스펀지 가격도 얘네들도 원재료도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원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다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어요. 가동률도 이 정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보면 이게 이제 기계로 됐고, 그 다음에 당해 취득한 게 120억, 그 다음에 진행 중인 투자가 지금 2018년도에서 이제 그 200억 중에서 20억 중에서 지금 이게 12억 예, 20억 중에서 11억 정도 투자했다는 거. 예. 잠깐만요. 사실 이게 향후에 이제 8억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향후 투자 계획은 지금 50억 투자할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20억, 15억, 15억 이런 식으로 내년에 20억, 그 해 15억, 15억 이렇게. 왜냐하면 생산 능력 증가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이런 부분들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뭐랄까 생산 능력 증가를 위해서 좀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나 봐요, 이 회사가. 매출. 예, 이런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방법이 대리점을 통한 매출은 월 유예 수금, 서울은 현금으로, 지방은 어음으로. 이 부분 주문 판매는 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어음. 그러니까 이건 매출 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면 이만큼 매출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네. 연구 개발비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쪽으로. 그러니까 판관비로 이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 원가 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개발비 자산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렇게 많이 설정하지 않았고 거의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예, 매트리스. 어차피 매트리스가 중요하니까 스프링하고 이런 부분들. 예. 근데 20년 품질 보증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의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하실 분은 침대가 그 제품 수명 주기를 한번 검토해 보셔요. 수명 주기. 침대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요. 이거를 갖다 너무 오래 걸리면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게 뭐야, 이게 자꾸 바꿔야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게 수명 주기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국내 시장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해외 진출도 못 하고 있고, 제품 수명 주기가 조금씩 빨라져야 그래도 교체 수요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석 한번 볼게요. 주석. 여기 보면 성남시 쪽에 있어요. 중원구 쪽에 있는데 본사. 회사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중원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재개발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이라서, 이런 아마 부동산 쪽은 성남 쪽이 좀 재개발 관련돼서 좀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예, 본사 이제 장부가액에 비하면 좀 땅값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시가는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특수한 계좌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고, 이제 자기 주식 중에서 13만 주는 팔고, 13만 주는 팔고, 한 10, 하여튼 17만 몇 주는 이제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13만 주 하면은 곱하기 한 5 하면 이제 한 100, 이 정도 되겠죠? 유통주식 수가. 예. 대충 한 100만 주, 100, 57에 35, 130, 한 몇만 주 되겠죠? 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39만 주. 예, 그런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통주식 수가.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80% 가까이 되니까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이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다. 예. 그리고 그 아까 그 부분 청산, 그 부분이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개정된 것들 반영한 거예요. 개정된 것들.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 이쪽으로 개정됐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또 이 계정 과목으로 또 개정됐다 이런 거예요. 예, 특별한 건 아니고. 예. 여기 보면 매출 채권 뭐 증가했지만 뭐 그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괜찮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설정한 거 전기의 기말은 단기의 기초로 보고 그 다음에 이만큼 인식한 거예요. 당해 그 이만큼은 제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충당금에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4만 충당금 설정한 게 이거고. 매출 채권 연령 분석 보니까 이제 거의 3개월 이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1년 2년 초과된 게 이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뭐 손상 좀 처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돼 있어서 중요한 신용 위험에 집중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중에서 대리점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대리점 보증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부채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채권에 대한 하나의 보증금 쪽으로 미리 10억 정도를 받아놓은 거거든요. 부채지만은 그렇게 나쁜 부채는 아니라는 거 미리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더라고. 이게 워낙 심플하고 너무 뭐 이게 뭐 안정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재고자산도 증가했지만 그렇게 매출 증가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없다. 예. 이것도 막 매각 예정자산 분류된 거 아까 설명했던 거고 특별한 건 없어요. 기타 유동부채, 계약부채하고 선수금. 계약부 계약부채도 무슨 뜻이라고 선수금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미리 받은 거. 근데 선수금보다는 더 범위가 넓다고 했죠. 계약부채는. 선수금은 돈을 받지만 계약부채는 돈도 현금도 받고 그다음 매출 채권 미리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부채가 더 범위가 높다고 했어요. 이 계약부채하고 선수금은 뭐라고 했어요? 11억과 39억 거의 50억 되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50억은 나중에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재고자산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부채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거든요. 이게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재고자산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재고자산을 준다는 건 뭐예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지만 좋은 부채다. 그래서 이건 매출과 연결이 되는 부채다. 이 회사는 거의 뭐 이자 지급하는 부채는 없고 아까 뭐 보증금 미리 받은 거 그다음에 선수금 뭐 재고자산 뭐 미리 받아가지고 받은 거 계약 부채도 미리 받는 거 이렇게 좋은 부채들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 회사는 단지 이제 그 대주주 지분만 조금 더 좀 적고 좀 유통 주식수가 조금만 더 많으면 참 투자할 만한 회사다. 이제 그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니까 예, 예. 예, 원재료 비용이 제일 크죠. 35%예요. 차지하는 게. 그리고 고정비가 19%.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한 이 정도만큼은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한 18억 줄었죠. 광고 선전비가 줄었어요. 광고가 이제 이게 박보검 씨가 하더라고요. 박보검 씨가 하는데 저는 이제 광고 선전비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봐요. 누가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자체를 좀 많이 조사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방탄소년단, 김수현 씨, 뭐 박보검, 뭐 정혜인, 뭐 이런 관련된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왜냐하면 이런 광고 효과들도 분석하고 또 이제 블록버스터급 연예인들은 가급적이면 공부해 놓으면 이게 다 돈이 돼요. 돈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고 김수현, 뭐 이민호, 그다음에 박보검, 정혜인 정도는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 박보검 씨가 했는데 좀 줄었네요. 이게 광고 선전비 많이 줄었는데 광고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에이스 침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제 이게 박보검 씨가 한 게 1,000만 조회수가 1,000만 뷰 되더라고요. 1,000만 뷰 지금 1,000만 2개월 전에 한 건데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들 보니까 16만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성 씨가 한 게 한 470만 그다음 이제 이보영 씨가 한 게 390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뭐 거의 1,500 이렇게 가다가 박보검 씨가 이제 광고 한 게 한 1,000만 가까이 되니까 광고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조회수가 좀 많다는 이 팬클럽에서 많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박보검 씨 팬은 뭐예요?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젊은 층의 여자들 나중에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에이스 침대 쪽에 어떤 그 한번 봤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스 침대 쪽에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줄었지만 광고 효과는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거 이쪽은 변동비잖아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증가해야 되는데 변동 뭐야 원재료가 많이 줄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원재료 줄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이 부분 한번 원재료 가격이 줄었고 이거는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P 곱하기 Q, P 곱하기 Q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줄었어요. 지금 이게 뭐야? 영업이익이라 뭐야 이거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이 늘었는데 원재료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아까 원재료 단가는 많이 늘었잖아요. 원재료 전체 이게 줄었다는 것은 이게 전체 늘었잖아요. 전체 이것도 가격도 늘었고 그러면 이게 더 뭐야 이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가가 더 좀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예, 매출이 그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광고 뭐야 감가상각비 있고 다른 부분들은 한번 원가 쪽은 저도 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판매비와 관리비 예, 지금 급여는 늘었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줄었고 좀 큰 것만 지급 수수료는 늘었고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예요. 운반비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뭔지만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회사가 이제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매출채권 증가했고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수관계자 공시가 있거든요. 특수관계자는 시몬스, 프렉스코리아, 아트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에이스 침대가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들로 어떤 뭐 이 회사들이 잘 돼도 에이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몬스는 동생 회사인 것 같아요. 동생이 대표자가 된 거고 프렉스 코리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특수관계자인데 이거 대주주 개인 주주가 많은 건지 아니면 친척이 대주주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주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트레는 매트리스를 여기서 매입을 하는 회사인 것 같고 프렉스 코리아는 가구를 매입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시몬스는 그냥 침대 회사고 리오 벨라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근데 이제 이러한 설타 침대는 그 회장 그 아버지 회사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증가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또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이것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74.5, 그 다음에 안뉴스, 이게 아버님이거든요. 부 이게 5%, 그래서 79.56인데 대주주 안성호가 운영한 후렉스 코리아, 후렉스 코리아는 대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대주주, 예, 대주주가 운영하는 회사고, 이렇게 세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안유수 아버님이 지금 88세거든요. 88세고 이게 11만 93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면 한 오일은 55만 주, 55만 주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55만 주.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거의 90세 가까이 되는데 상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상속. 나중에 돌아가실 때 미리 뭐 증여를 한다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상속과 증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체되는 게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뭐 주가 오른다고 해서 대표이사 입장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뭐 차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떤 은행과 관련돼서 차입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이걸 담보로 해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무차입이란 말이에요. 무차입 경영.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올라서 뭐 이 대표이사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러한 상속 증여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 주가가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 보니까 좀 8년 예, 근속 연수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높아요. 여기 보면 생산직들이 한 8년 정도 일한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 워낙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 생산직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뉴스 이 회장님 급여가 꽤 높네요. 예, 그렇죠. 썰타 침대 아마 경영하시는데 여기서도 받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아요. 자, 타법인 출자 이게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지주 이건 어차피 이건 하나 폐업했고 이건 중국은 청산 중이고 예.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주식 분할도 받고 예, 특별한 건 없어요. 자, 한번 이제 한번 볼게요. 관찰 항목을 보면 액면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아모레퍼식 먼저 액면 분할을 한 회사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그리고 대주 지분율이 거의 80%잖아요. 80%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한다는 거. 그리고 종속회사 중국법인 청산 중이라는 거. 그래서 적자 회사인데 이익률이 개선된다는 거. 유통주식수는 많이 증가했죠. 130 몇만 주 되니까 자사주 처분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죠. 13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진침대 라돈 검출 반사이익 인기 브랜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박보공 광고 1천만 원 이상 됐더라고요. 계속 뭐 증가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있고 그리고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무라든지 그런 부분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그런 부분들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스트 10 이제 네이버 이제 쇼핑 쪽인데 인기 브랜드 보니까 일간으로 보면 시몬스 침대, 그 다음에 에이스 침대. 거의 시몬스하고 에이스하고 거의 뭐 한 집안이니까 에이스 침대도 상당하죠. 주간으로 보도 예, 주간으로 보도 시몬스 에이스 침대. 그 인기 상품도 이렇게 쭉 한번 보셔요. 물론 이제 뭐 침대를 뭐 네이버 인터넷으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실제는 뭐
그 대리점이나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대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뭐 대주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떤 뭐 그게 정확하게 맞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이제 확률이 높은 확률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어떤 그게 뭐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조만 하시고 투자 의사결정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